안녕하세요, 홍지선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때부터 8주 이내 통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기는 품 안에서만 자요. 우리 아기는 배 위에서만 자요. 우리 아기는 납품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기는 젖물고만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다면 수면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수면 교육은 아기가 잠이 올 때 스스로 등 대고 누워서 잠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입니다. 요즘 육아 대세는 수면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수면에 대한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어린데 무슨 수면 교육이야. 애 온다. 빨리 안아라. 애기는 크면 다 잔다. 라고들 말하는 할머니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전 육아를 하다 보면은 아기의 수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아기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신생아 때부터 건강한 수면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잠드는 행동은 학습으로 익혀야 합니다. 물론 먹는 것, 체중 증가, 발달 등에 비하면 수면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수면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되도록 빨리, 가능하다면 출산한 날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기가 커서 습관이 배어있다면 기존의 습관을 버리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부모에게도 스트레스가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수면 교육이란 아기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수면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쉽습니다. 아기가 잠에 잘 들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 환경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부터 만들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태어난 후 불규칙하게 먹고 자던 아기들도 부모가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은 출생 2, 3주가 되면 어느 정도 규칙이 생성됩니다. 사실 병원에서나 조리원에서는 아기가 잘 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는 너무 잘 자는데 순한데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기를 돌보는 절대적인 시간이 적다 보니 아기를 재우는데 어려움을 겪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산후관리사 분께서 낮 동안 아기를 안아서 재우고 자는 동안에도 아기를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산후관리사분이 가시고 나서는 엄마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 퇴원을 하면서 집에 가서 언제 수유를 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기는 하지만 잠을 재우는 방법과 시점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으로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고 잠을 재워야 할지에 대한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초보맘, 초보 아빠라면 당연한 감정이에요. 반대로 잠을 잘 자는 병원에서부터 더 양보를 해서 조리원에서부터 아니면 집에 와서부터라도 아기가 잘 자는 순간부터 부모가 수면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아기는 스스로 잘 잘 수 있는 아기로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기와 옆집 아기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만의 고유의 리듬이 있어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든 신생아는 제각각 다릅니다. 최근 수면 연구는 사람의 생태시계를 주관하는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입니다. 쌍둥이 아기들도 수면 주기가 다르기도 하고 유전자뿐만 아니라 출산 과정과 임신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를 유발합니다. 아기가 태아일 때 엄마의 수면과 각성 패턴이나 식사 패턴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얼마나 불규칙적인지에 따라서 태아 고유의 리듬이 설정되기도 해요. 이렇게 아기들마다 개성이 다르지만 성인이 7시간에서 9시간은 자는 것이 좋다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아기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언도 있습니다. 이제 신생아 때부터 적용 가능한 수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수면 교육 첫 번째, 깨어있는 시간을 짧게 유지하라입니다. 신생아에서 8주까지는 아침 기상 후 다음 낮잠 시간까지의 간격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깨어있을 수 있고 그 시간 이상 깨어있으면 아기가 쉽게 지치고 버티지 못하고 하루 일과가 엉켜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수면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언제 아기가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10시에 일어났고 11시 되기 10분 전부터 하품을 하거나 눈을 비비거나 칭얼거리기 시작한다면 이때 반응을 놓치지 말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먹으면서 잠에 들지 않도록 합니다. 아기 스스로 잠드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먹으면서 잠을 자는 아기는 스스로 자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요. 아기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먹는 것이 너무 늦게 들어가게 되면 금방
금방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먹는 동안에는 먹고 자는 거야 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면 주요 장소가 더우면 잠들기 쉬우니 선선한 곳에서 먹이도록 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오래 먹도록 하며 먹는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수유가 끝났을 무렵에 아기는 포만감을 느끼고 수면 모드에 진입하지만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트름을 시키고 돌리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려놓으면 80%는 보통 수준의 잠투정을 보이다가 쉽게 잠이 듭니다. 먹을 때는 반드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먹어야 하고 먹고 나면 배부르다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배불리 먹도록 합니다. 아기가 가진 생체 리듬을 맞추고 싶다면 수유할 때 아기가 배부름을 느낄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기가 먹다가 잠이 들어버리면 배불리 먹지 못하게 되고 얼마 안 가서 일어나서 젖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체 리듬에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또 아기는 자신이 배부르다는 표현을 못하고 잠에 들게 됩니다. 배부름이라는 것은 포만감인데 이것을 자신이 느끼고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놀이이며 교감입니다. 또 아기는 배부름을 표현하고 잠이 온다는 표현을 하게 되어 배부름을 표현하고 나서 아기가 잠이 온다는 표현을 하니 부모는 아기의 신호를 알아채기가 쉬워져요. 네 번째, 졸리지만 깨어있는 상태에 눕힙니다. 수유를 하고 트름을 할 때 아기는 다시 잠에 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품 안에서 자지 않고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아서 품 안에서 자는 거 아니야, 잠은 등 대고 누워서 자는 거야 를 가르칩니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아기는 눈을 뜨고 울게 돼요. 아기가 트름을 안 했다라면 다시 안아서 트름을 시켜주고, 트름을 했다라면 아기를 바닥에 눕히고 눈을 마주칩니다. 아기를 바닥에 눕히면 아기를 안고 있을 때보다 아기의 신호를 알아채기가 쉬워집니다. 그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충분해요. 먹었고 트름하고 기저귀도 갈았고 눈 맞춤을 하는 때에 아기가 잠 신호를 보내면 시간을 봅니다. 그럼 40분에서 1시간 사이일 거예요. 이 리듬대로 아기를 재우는 환경으로 데려가면 잠에 들려고 하지만 완전히 들지 않았을 때 내려놓으면 거의 울지 않고 잠에 듭니다. 울더라도 칭얼거리거나 잠에 들게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신생아에서 8주 사이에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8주로 넘어가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쯤 깨어 있게 돼요. 성장하면서 깨어 있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또 자신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성장하게 돼요. 다섯 번째, 아침 7시에는 환하게, 저녁 7시에는 어둡게 합니다. 빛으로 밤낮을 구분해 주어야 생체 리듬이 맞춰져요. 생체 리듬을 켜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고 생체 리듬의 작동을 끄는 것은 어둠이에요. 우리는 자연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연계의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빛은 생체 리듬의 기능을 조절해요. 수면과 각성 리듬을 규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빛입니다. 아기가 아침 7시에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커튼을 열어서 밝게 해주고 저녁은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커튼을 잡고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자야 하는 밤에 빛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수면 패턴을 교란시키고 잠을 잘 수 있는 능력까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부터 빛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해요. 생체 리듬이 고장이 나면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졸린 상태이지만 깊은 수면은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기가 낮밤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라면 그때서부터는 낮에 먹고 놀 때는 거실에서 밝게 생활하지만 낮잠을 자기 위해서는 밤처럼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수면 연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기가 안아야만 잠이 들거나 배 위에서만 자거나 젖꼭지를 물어야만 잠에 드는 아기가 있을까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아기가 엄마 품이나 젖꼭지를 수면 연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 연관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져요. 잠을 안겨서 자는 거야, 잠은 품 안에서 자는 거야 를 아기에게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있는 교육이에요. 그러한 잠연관이 만들어지면 그 잠연관 없이는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밤에 깰 때도 그 잠연관이 있어야 다시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잠연관을 애초에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졸린 상태지만 깨어있는 상태에 잠자리에 등대고 누울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 연습을 일관성 있게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품 안에서 자더라도 성장하면서 몸이 커지면 그 상태로 깊은 잠을 자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품에서 재우는 습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신생아 시기부터 진행한다면 스스로 등대고 자는 것은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수면 호르몬은 멜라토닌이 있고 각성 호르몬은 코티졸이
있어요. 이 두 호르몬은 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을 결정해요. 수면과 각성을 잘 하려면 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어야 하고 발달을 해야 하는데, 멜라토닌 호르몬은 8주 정도가 되어야 원활해지고 각성 호르몬은 8에서 12주에 확실해집니다.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어야 하는 시점은 생후 2, 3개월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호르몬 분비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면 교육을 늦추게 되면 손해가 많으니,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러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면 혼란스러웠던 리듬에 규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기에게 수면 교육을 잘 해서 스스로 잘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면 잠은 아기의 것이고 부모는 단지 수면 환경만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교육은 아기의 수면 욕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언제 잠을 자야 할지 예상해야 하고 졸음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최대한 일찍부터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익히고 수면 의식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당신의 아기가 10년 후에 어떤 리듬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규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불규칙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기를 원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부모로서 당신이 지금부터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은 바로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부터 8주 만에 통잠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